내가 과연 지금 취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제가 취업은 이런 것이다. 창업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제 말이 맞을 수 있는 거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거, 뭐 조사해 본 거, 이런 것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나는 나중에 여기 취업해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뼈를 묻어버릴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여기서 20년만 근무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취업을 한다는 얘기는 향후에 내가 내 부동산을 차리마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취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면 내가 취업할 장소를 고를 때 내가 이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럼 나중에 나는 이 동네에다가 창업을 하고 싶다. 또는 이 동네에다가. 이렇게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취업을 해놓고 나 여기다가 사무실 차릴래? 그러면 맞아 뒤집니다. 에? 안 되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차리다 보면 여기서 움직이다 보면 요 정도의 질 이상은 알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겠죠. 또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동네에 요 A라는 동네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동네 비스무리한 데 가서 취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게 많이 6개월 이상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 활동하면서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창업을 했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만큼 바운더리를 알고 시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작전이 좀 필요하고 내가 취업을 여기다 해놓고 창업은 저기 가서 해놓으면 다시 또 시간적인 게 많이 소모가 되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취업도 가능하면 내가 창업하기 원하는 가까운 곳에서 창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디를 취직해야 될까? 어디를 취직하고 싶어요? 우선 가장 많이 취직하는 곳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광고를 보다 보면은 자격증 개시할 수 있는 신입 공인중개사를 모집합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자격증 개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개공이 된다는 뜻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격증을 건다는 것은 이 사무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개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개설 등록을 하고 내가 계약서 다 쓰고 확인 설명도 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거래 신고부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것까지 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개시라는 것은 대표로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주인이 누굽니까? 실제 주인은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조원이야. 그지? 보조원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너 일로 와. 네가 자격증만 빌려서 이름 걸을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 실제 주인은 보조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우를 제시를 하냐면 보통은 이제 월급을 내서 자격증까지 개시하니까 자, 일단 120만 원을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발하면서 조금 있다가 플러스 알파를 제공을 합니다. 이 알파라는 것은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올랐어. 죄송합니다. 마이크 벗으니까 또 웃으시네. 아이고. 아니, 마스크 벗으니까 왜 웃어요? 옛날엔 잘생겼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리카프레라고 불러주세요. 네. 자, 이 알파라는 말은 1,000만 원이 올렸다. 그러면 그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비용도 있겠고, 뭐 점심값도 있겠고, 이런 내용들을 다 빼고 거기서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보통은 한 10%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시를 했을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게 상승이 될 수 있고 얘가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 합격했어? 그러면 있잖아, 내가 돈은 있는데 그럼 네가 사무실 하나 차려라, 내가 돈 댈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인이 주인이야. 그죠? 대신에 돈은 지인이 되고 나는 다 대표가 돼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인이 주인이야. 주인이 자본주죠. 그러니까. 그죠?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을 다 댈 테니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다 될 테니까 너는 자격증만 걸고 영업을 해. 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5대5로 갑니다. 그렇죠? 내가 돈 됐다 그래갖고 내 자격증 가지고 너 6 먹고 나 4 먹을래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이랬을 경우에도 자격증을 계시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그럼 장점을 볼까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제가 워낙 얼굴에 비해서 글씨는 잘 못 써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조금 아까 이 사람이 대표 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서 확인 설명서, 주택거래 자격 취득 계획서, 실거래 신고,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된 걸 자기가 방어를 하고 자기 책임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업무 습득력은 일 배우는 거는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무진장 빠르겠죠. 자, 그래서 업무 습득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공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단점을 일단 살펴보면 실제 주인은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표죠. 그러면 어떤 중요한 실무에 있어서 실무를 결정하는 요인이 생겼을 때 자기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될까요? 주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까요? 내 의견이 반응이 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기가 돈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의견보다는 이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 잘못하다 보면 이건 안 돼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빵 가요.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또 있고요. 내가 열심히 이걸 키웠어. 그래갖고 권리금 3천에 들어갔는데 이게 권리금 2억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그 권리금에 대한 거, 영업 권리에 대한 거, 이런 것을 내가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인이 아니니까. 물론 네 마음대로 해. 앉아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그죠? 야, 3천만 원 가는 거 2억 올렸으면 적어도 이제 나쁜 놈아 한 5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냐? 어? 그럴 수는 있잖아요. 나 못 나가 그냥 누워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무실은 원래 그 사람 거였기 때문에, 그죠? 영업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다 벗고 그냥 누워버리면 돼요. 주기는 줘.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단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무의 중요한 결정사항 시 내 의견이 반영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 영업적인 어떤 권리, 그 무형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괜찮나요? 이쪽으로 가도? 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공이 있죠. 소속공인중개사. 이분들은 보통은 자격증 개시는 안 합니다. 소공으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 개공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자격증을 걸어라 말아라 할 상황 아닙니다. 여기서 소공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듣기에 좀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개공이 되고 사람을 쓸 때쯤 되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소모품입니다. 처음에. 소모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가 아이고 아름답게 생기셨네.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뭘 아시나요? 그럼 내 월급 15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게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수습기간을 3개월 줍니다. 수습기간을. 이때는 많이 받아봐야 100만 원이에요. 최대 많이 받아봐요. 보통은 80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얘도 그렇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통적인 건 뭐냐면 돈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여기다가 아까 취업한 데다가 나 20년 여기다 있을 거다 아니잖아. 나 여기다 뼈 묻을 거 아니잖아. 곧 있다가 나는 개업할 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야. Understand? 네. 그래서 이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오케이. 이거 뭐 받아봐야 뭐 되겠어. 그죠? 어찌됐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서운한 얘기, 소모품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3개월, 6개월 있다 나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믿고 돈을 주겠어? 소모품을 생각하겠어?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도 고용했다가 나가버리는데 모르는 사람 더 하죠. 점심 좀 늦게 줬다고 나 그만둘래? 이러고 별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소모품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었고 한 6월 정도 되면 이때는 한 80만 원 정도의 플러스 이제 알파 인센티브가 주어지든가, 아니면 싸기 괜찮네, 100만 원을 올려줄게, 또 플러스 알파 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보통은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기본급 100만 원에다가 여기 알파 주어지는 게 꽤 크죠. 요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살아라 이런 의미고, 요 알파 부분에서 보통 한 20%만 제공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가 중요한,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니까 일도 배우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공의 단점. 장점은 일단은 내가 책임질 일이 없어. 개공이 있으니까. 그죠? 머리 안 아파도 돼. 문제가 생겨도 개공이 알아서 하면 돼. 단점은 일 배우는 것이 아까 개공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겠죠. 내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다 하고 나는 소일만 하잖아. 실장님 집 보여주세요. 집 보러 가서 집만 보여주고. 계약을 하면 저렇게 하나 보다. 그 개공이 전화 받는 걸 잘 들었다가 듣는 거고. 그 들어서 배우는 것이고. 시간적인 게 좀 더 걸린다는 것이에요. 소공 입장에서는. 그리고 처음에는
전화도 못 받게 해요. 전화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잖아. 그죠? 버벅거리는데 어떻게 알아? 손님이 어떻게, 지금 양도세가 이렇게 뭐 부담부 증여가 이렇게 됐는데, 예?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버벅거리니까. 전화 근처에도 못 가게, 처음에는. 계약서 쓸 때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졸로 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데 가면. 어? 근데 이제 조금 이쁜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일로 와. 옆에다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쁜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게 옆에 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농담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주인들이 거부를 해요. 뭔가 노하우를 노출시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 쓰고 전화번호 막 나중에 다 훑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그 당시에는 잘 못 오게 지가 혼자서 다 처리하고 소금 같은 부분은 일단 일 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일의 어떤 배움의 습득력이 개공보다는 좀 낮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중개사무소는 요거 아니면 요거로 하면 되겠죠. 그죠? 처음에 이제 진출하는 사람들이 분양사무소로 진출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사무소로 진출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한 2년만 지나면 거의 사기꾼이 됩니다. 일을 잘못 배워서. 왜냐하면 남의 이득, 남의 어떤 이런 편리 뭐 이런 건 안 봐요. 내 분양만 하면 돼. 내 돈만 벌면 돼. 이런 분들만 무자격자부터 쭉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사무소 한 2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사자가 되어갑니다. 말 못 당합니다. 얼굴은 뭐 좀 나보다 아닌 애들인데 말하는 거 보면은 깜빡 넘어가요. 말만 들어가지고. 자, 보통 우리가 상가 분양을 한다면, 상가 분양 사무소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MGM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MGM이라는 거하고 우리 빌라 분양할 때 R이 몇 개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R. 빌라, 신축 빌라를 분양할 때는 만약에 별이 20개 이렇게 있으면 이 빌라 하나 팔아주면 2천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 별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바로 R이에요. 리베이트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신축 빌라 오는 거, 이렇게 날짜로 오는 거 보면 거기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신축 빌라를 팔아주면 최소한 6개부터 시작합니다. 6개, 10개, 12개, 많으면 20개. 예? 나중에 실무교육 때 그것에 대한 맹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MGM이란 말이는 원래 다단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Members get members. 멤버를 모집하면 할수록 쌓여간다는 다단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수료의 개념입니다.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할 때 MGM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MGM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리베이트란 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보통 우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우리가 분양 대행사가 있죠. 분양 대행사와 어떤 그 상가 시행사 또는 뭐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분양 대행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팔아줄게 그냥 계약하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계약을 할 때 공탁금을 겁니다. 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를 공탁금을 사고 대비해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와 이 시행사가 계약이 되면 이 사람은 광고를 뿌리고 직원을 고용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통 MGM이 보통 8%를 갖다가 책정을 합니다. 보통은 더 많이 책정한 데도 있겠지만 보통은 7에서 8% 정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8%를 가지고 이 분양 대행사 뭐 대표가 한 2%를 가져갑니다. 이분이 왜 2%를 가져가? 지가 공탁도 하고, 지가 광고도 내야 되고, 직원들 식사도 다 내야 되고, 모든 경비는 이 사람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보통 2%를 가져가고요. 그럼 지 혼자 분양을 하나? 부동산에 보통 뿌리죠. 그럼 부동산이 보통 2에서 3% 정도를 가져갑니다. 분양을 하면. 그리고 나머지 직원. 그러니까 이 직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분양으로 들어간다면. 그죠? 이 직원들이 나머지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상가 분양은 이런 식으로 8%에서 이 대행사 대표가 이 정도 가져가고 이 사람 만약에 얘 부동산이 없다 하면 직거래가 됐다 하면 이 내용들이 다 이 사람 앞으로 가는 거죠. 얘네들 앞으로. 그죠? 보통은 이제 한 팀이 4명 정도입니다. 한 팀이. 그러면 요거 빨리 분양하고 빨리 또 딴 데 가지 뭐. 그러려면 한 팀 갖고 모자르죠. 2팀, 3팀 고용할 수 있는 거죠. 빨리 후딱 하고 또 저쪽에 또 있으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2팀, 3팀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하나의 상가나 분양할 때는 6개월에서 1년을 봅니다. 최단기 6개월, 장기 1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보통 뭐 많으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 계산이 되고 이 n분의 1이 8명이 됐든 16명이 됐든 그만큼 빨리 되는 것이니까 16명이 된다 하더라도 4명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격 차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좀 된다 싶으면은 뭐 그냥 500에서 한 1000만 원. 안 된다 싶으면 월 한 200에서 250 정도. 이 정도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이 분양사가.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상가 분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가 분양을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분양이 됐든 오피스텔 원룸 분양이 됐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보면 동네에 가다 보면 우리가 소규모 빌라, 다세대 이런 거 분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곳에도 이제 취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였어? 자, 아니야. 나 아까 저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 거울이 깨져버렸어. 거울 이렇게 보니까 거울이 쨍하고 깨져버렸어요. 이따 가다가 살펴보세요. 깨져버리네. 진짜라니까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빌라를 이렇게 동네가 신축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업할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조금 실장 체제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그냥 이거 분양하는 데 있을게요 라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요. 이 이제 건축주하고 또는 이 시행을 한 사람 이분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통 씁니다. 어디까지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런 조그만 데 빌라에 분양 가 있는 사람들은 뭐 좀 특수한 관계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취직할래요 라는 거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지인이 한번 가서 있어라 이런 경우에 취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이거 하얀 거 어디 갔어? 자, 어이. 죄송합니다, 늙어서. 자, 그러다 보면 보통은 이분들이 이제 월급으로 만약에 책정을 해서 들어간다 하면 보통은 한 150 정도를 받으세요. 이런 분들이. 근데 보통은 이제 월급제로 가면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한 채당 얼마 이렇게 해서 이 실장 취지로 있는 사람들은 이분들과 특수한 관계이다 보니까 잘하는 지인들이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좀 이런 월급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축주가 정해놓은 분양가가 있죠. 이 분양가 부분에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이 보통 아무리 안 준다 해도 별 6개입니다. 신축 빌라는 무조건 600 이상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손님 하나 모시고 와서 계약이 된다면 600에서 보통은 이제 뭐 한 1000, 또 많은데 거품이 좀 낀 데는 2000 이런 식으로 가는데 평균 잡아서 뭐 한 600이라고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 600만 원을 갖다가 부동산 리베이트로 지급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분양가에서 600만 원을 플러스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 부동산에 손님을 데리고 왔는데 가격을 막 깎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실장아, 내가 여기서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덜 먹을 테니까 나 400만 먹을게. 나 여기서 200 깎아줄 테니까 너도 토해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럼 얘가 한 채당 팔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이 남는다고 치면 얘도 토해놨으니까 얘도 조금 토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저도 한 100만 원 토해낼게요. 그럼 300 깎아주는 걸로 합시다. 손님하고. 3억의 분양이면 2억 9,700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200 덜 먹고 나 100 덜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도 빌라 같은 경우도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최장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 근데 보통은 6개월 정도면 웬만한 거는 뭐 6채, 8채, 뭐 12채 뭐 이런 거니까 금방 나가겠죠. 그죠? 안 나가는 데는 죽어도 안 나가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취업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